안녕하십니까. 통합사회 한국사 안현준입니다. 네. 교실이 너무 덥지 않으세요, 어머님들? 안 더우세요? 밖에 저 지금 다른 관에서 왔는데 되게 추워요. 지금 머리가 너무 춥습니다. 지금. 네. 머리가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여기 너무 후끈후끈한데. 제가 마지막 순서군요. 지치실 때가 됐는데 아무튼 금방 끝내겠습니다. 금방 끝내고 일단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자료 혹시 다 가지고 계실까요? 네, 그거 듣고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원래는 이제 자기소개를 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하는 게 먼저인데 일단은 좀 중요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단대부고 전문가라고 이제 뭐 자칭 타칭 이제 이렇게 쓰고 있고 일단은 첫 시험 전에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 공통 질문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매년 받는 질문인데 항상 이제 설명할 때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국영수 공부가 너무 많다. 학원도 너무 많고 해가지고 특히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국영수 열심히 해야 돼서 시간이 너무 없다. 통사 한국사 언제 하냐? 통과도 언제 하냐? 항상 이 말씀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또 중학교 때는 A등급을 받았다라는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한국사나 사회는 아마 크게 공부를 안 하지 않는 이상 A등급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사회 한국사도 학원을 다녀야 되냐라고 항상 질문을 하거든요. 학생이지. 몇 등급만 했어? 안 물어볼게. 장난 안 칠게요. 네. 아무튼 너무 눈빛이 좋아가지고 우리 아이가. 네, 아무튼 그래서 A등급 받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1학기가 끝난 후에 이제 저한테 문자 주시거나 전화 주시거나 이제 상담 오셔서 하시는 말씀, 한국사 사회 혼자 공부했는데 점수가 너무 안 나온다. 중학교 때랑 이렇게 다른지 몰랐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특히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 과정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바뀐 교육 과정에 좀 적응을 해야 되고 아무튼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신이고 그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고1 내신이거든요. 그래서 고1 때 내신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혹시 이제 정시 전환을 또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고 내신을 쭉 밀고 가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한 과목도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다라고 왜 미리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잠깐 보시면요. 지금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일단 필수 이수학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시면 제가 담당하는 한국사가 6, 통합사회가 8 이렇게 돼서 합이 1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숫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물론 난이도는 아마 제가 이거 뭐 제 기준이에요. 이 중에 제일 쉽거든요. 저는 숫자만 보면 가슴이 뛰는 사람이라 수학을 못해요. 저는 그렇긴 한데 이제 보시면은 한국사 통합사회가 쉽기는 한데 굉장히 비중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학교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무튼 절대 어느 한 과목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오셔서 설명을 들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무튼 이런 실수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 맞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일단 저는 현재 대성마이맥이라는 인강 사이트에서 이제 인강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학생들의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 강사 코리아라고 혹시 들어보신 어머니 계실까요? 들어보셨어요, 어머니?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여기서. 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뭐 선생님들끼리 경연 프로그램? 뭐 프로그램은 아니고 아무튼 약간 그 트로트 하듯이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통합사회랑 한국사에서는 이제 전국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임영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아무튼 그리고 이제 뭐 대치동, 두각하고 뭐 등등등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강대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또 했었거든요. 먹방한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유료 수강생 약 1만 명 정도가 됐는데 이분들이 이제 저한테 후기 써주신 걸 항상 보시면 뭐가 있냐면은 뭐 단문의 합격수기 뭐 감사합니다, 뭐 잘 봤어요, 막 살쪘어요 이런 게 아니고 장문의 합격수기 뭐가 있냐면 이 선생님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리고 시간을 좀 아껴준다라는 그런 합격수기가 많습니다. 제 자랑 지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저 카페에 보시면 이런 후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쭉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일단 진짜 단대부고 설명회를 와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올해 그리고 작년 그러니까 올해 특히 더 단대에 정말 많은 신경을 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버스 정류장에 광고도 넣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다가 혹 깜짝 놀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단대부고를 좀 신경을 많이 쓰고자 했고, 그 다음에 시험 분석도 정말 열심히 해놨고, 작년에 성과도 많이 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드리면 일단 단대부고 제가 딱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통합사회 쉽습니다. 통합사회 쉬워요. 통합사회 난이도 쉽고요, 쉬운 편이고 유형도 굉장히 평이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는 설명회를 오면은 이제 어머님들한테 좀 이런 표현이 맞을까 모르겠지만은
시험 어렵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학교의 어려운 지점만 골라가지고 탁 말씀드리고 약간 겁드리는 그런 설명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어렵진 않아요. 단대가. 예, 단대가 어렵진 않아서 예, 난이도는 그냥 쉬운 편이었고 평이한 수준이었다. 근데 이제 어떤 유형이 있냐면 시간 잡아먹는 유형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이따가 유형을 보여드릴 건데 좀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거를 막 신유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형 자체는 고3 거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게 많습니다. 그래서 고3 사회문화나 이제 뭐 한국지리나 이런 부분에서 유형만 따온 거지 뭐 그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낯선 유형이 나올 뿐이지 이게 막 그렇게 신유형까지는 아니고 그 다음에 시간을 좀 잡아먹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잠깐 보시면은 이 부분 보시면은 우리 아이들이 인권 3세대론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길 따라가 가지고 이렇게 막 찾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솔직히 개념 자체는 쉬워요. 개념 자체는 쉬운데 아이들이 이거 그리고 어쩌고 하다가 이게 맞추다가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 좀 독해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뒷문제를 다 날려버리는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통합사회라는 과목 자체가 난이도는 솔직히 교과서는 제가 중학교 4학년이라 그래요 그거를. 예. 근데 난이도는 안 어려운데 문제 변별해서 그렇게 어렵게 줄 수는 있다라는 거. 근데 단대는 이 근처 학교에 비해서 통사는 어렵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실제 단대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이거를 이제 읽은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자음 모음 보이십니까? 이거를 조합 좀 끄고요. 방송 마이크가 좀 이상했어요. 네. 아무튼 좀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간 잡아먹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시민불복종 관련 문제인데 이거 쉽거든요. 내용은 쉬운데 아이들이 이거 얘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이걸 다 계산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간 잡아먹는 게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통산어 그러니까 딱 문제점에 나왔으니까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여러 유형을 풀어보면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근데 이제 잘못 공부를 하게 되면 진짜 또 어머님들이 저보다 문제를 잘 구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정말 고3 거를 가지고 와서 하세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제가 드리는 거 정도 어차피 모든 유형을 다 드릴 거예요. 다 연습하게 할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어떤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너무 과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일반적인 이 강남권 학교랑 다르게 단대부고만의 특이점이 뭐가 있냐? 첫 번째 눈에 띄는 특이점은 적다라는 거. 네. 이걸 솔직하게 그냥 말씀을 드려요 저는. 그래서 가장 정석적인 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정석적인 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타 학교에 비해서 단순 암기형 문제는 적다라는 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를 해보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주고 바로 1, 2, 3, 4, 5를 주는 이런 문제 형태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 고등학교는 자료제시형으로 많이 나오고 특히 단대부고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자료제시형으로 나온다. 근데 난이도는 높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네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제가 다 분석을 했거든요. 2018년부터 24년까지 해가지고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 그래서 이거 다 가지고 있고 데이터 통계 분석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있습니다. 어머니들 간혹 가다가 한 해씩 좀 난이도가 팡 뛸 때가 있긴 해요. 근데 올해일 수도 있겠죠. 그건 모르죠. 저도 해봐야 알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평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올해 단대 친구들이 또 공부를 잘 하면 좋겠는데 작년에는 또 공부 안 한 친구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다 열심히 하는 건 아니에요. 어머님들. 안 한 친구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온 친구들은 그래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다 보니까 근데 또 소통도 하는데 공부 안 한 친구들도 많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공부하기만 하면 점수는 잘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사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사 시험 특징 요약. 한국사 역시 쉽다. 단대는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단대는 일단은 한국사 그러니까 모든 학교가 다 마찬가지기도 한데 교과서랑 부교재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요. 어머님들도 어떤 어머님들 계시냐면 여러 문제집을 정말 다 사오세요. 뭐 올리드, 완자, 특히 수특 이런 거 다 사오시거든요. 풀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그래서 교과서랑 부교재 열심히 하면 되고 특히 단순 암기 형태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역시 단대는 단순 문제가 아니라 자료 분석형 문제가 또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단대가 제가 맞는 다른 학교랑 다르게 페이지 수가 좀 많습니다. 네. 페이지 수가 좀 많아서 아이들이 근데 한국사는 시간 걸릴 일은 없어요. 네. 통합사에는 확실히 시간 문제가 생기거든요. 한국사에서 시간 부족해서 못 풀었다 이 친구는 대학 가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친구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자료 분석형이 많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한국사에서는 자료가 아니고 이걸 사료라고 하거든요. 잠깐 우리 친구 혹시 사료가 혹시 뭔지 알아요?
사료. 먹는 거 말고. 모르겠어요. 부끄러워하는구나. 역사적 자료를 사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료를 많이 출제를 하는데 그 사료를 외부에서 따오는 게 아니라 학교 탐구 활동 내에서 대부분 출제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아이들 교과서 보면은 뭐 자료 탐구, 탐구 활동 뭐 이름은 좀 다르기도 뭐 생각 더해보기 이런 거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많이 출제를 하기도 하고요. 네, 이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난이도는 쉬운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땐 그래요. 근데 단대부고만의 한국사에 큰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까다로운 서술형이에요. 이건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서술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문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다시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단대부고 서술형인데 서술형이 적진 않거든요. 단대부고가 보시면 이 단어를 불교독 이 단어를 다 사용을 해서 하나라도 빼면 안 돼요. 다 사용을 해서 이 명칭을 딱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또 이거 완성형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을 경우 감점 처리 이거 정말 아이들 많이 당해요. 의외로. 왜냐하면 뭐 했음 점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뭐 했다라고 예의 바르게 서술형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예의 점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 일정 깎여서 등급 깎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잘 봐야 되고 이게 2024년 단대부고 기출이고요. 2023년 기출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현대사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 단어들을 다 활용을 해야 돼요. 다 활용을 해서 장면 내각, 짜장면 아니에요. 장면. 장면 내각에 대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신 체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대부고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사 서술형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모든 단어를 다 써야 된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좀 예의 바르게 써야 된다.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4개 초과 서술지 앞에서부터 4개만 채점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너무 또 과하게 써서도 안 된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22년 겁니다. 제가 다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보시면 계속해서 유형은 비슷하게 나와요. 보시면 간도협약에 대해 서술해야 되는데 이때 특이점은 뭐냐면 이때 특이점은 표준어법대로 서술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과서를 그대로 쓰세요예요. 교과서를 그대로 쓰세요. 너 마음대로 쓰지 말고 응용하지 말고 교과서를 그대로 쓰세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2022년 이때쯤이면 그 내신이 더 어떻게 보면 좀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항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반박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반박할 깡패는 교과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과서 내에서 그대로 출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아무튼 표준어법대로 해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완성형 문장 또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단대부고의 한국사의 가장 큰 특징은 서술형이 좀 까다롭다라는 거. 이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술형이 또 없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리고 좀 감점을 덜 하는 학교도 있는데 단대부고는 아무튼 이 부분이 좀 까다롭다. 하지만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닙니다. 난이도가 높은 건 절대 아니에요.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머님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한국사를 학교 선생님이 좀 어렵게 내고 싶다. 그럼 어떻게 내면 되냐면 외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내는 게 아니고요. 단순하게 이제 연도나 교과서의 본문 암기 이거를 하거든요. 근데 본문은 아이들이 다 나중에 외울 거예요. 심지어 제 수업을 안 듣는 아이들 제가 우리 두각에서 저기 어디냐 비정관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있으면 제 수업 안 듣는 단대부고 초록색 막 파란색 그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연도 막 너 모여서 하거든요. 굉장히 귀여워요. 네. 근데 정말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이런 문제는 못 풀 수 있어요.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땡땡 고등학교 다른 고등학교 문제인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시험 기간이 되면은 대한매일 신보 대종교 국채보상운동 광재원 화폐정리사업 이거 연도 다 외울 거예요. 혼자 공부해 다 외워요. 근데 농상 공부라는 거를 모를걸요. 왜 모르냐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선생님 교과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라고 해요. 근데 이거 다 외워요. 다 외우게 할 거고 다 외우는데 농상 공부는 여기 있어요. 네. 마이크 잠 끄고요. 를 냅니다. 근데 선생님 왜 이런 거 냈어? 교과서에 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윗부분 보면 이거 도입 부분이잖아요. 여기서도 냅니다. 내려면 낼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저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대비를 할 거예요. 이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서울에서 운행된 전차의 모습 해가지고 전차의 연도 1899년 항상 이렇게 이걸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게 전차다라는 걸 아이들이 외워야 되는데 이게 본문에 있는 거는 잘 외우는데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못 보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여기서 킬러를 딱 건드니까 아이들이 2등급 이상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등급까지는 어떻게든 다 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전 등급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1등급 못 가면 큰일 나요. 어머님들 1등급이 많아져서. 네. 아무튼 그래 보시면 되고 전차도 연도 이게 전차 소리
쿡쿡쿡 소리 나잖아요. 지하철 타면 그렇게 외우게 하거든요. 네, 아무튼 네. 어머니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도 부끄러워요. 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 앞에는 솔직히 잘 하는데 저도 그 MBTI가 I여가지고 네, 저 I예요.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친구여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제 살이 빠져서 바지가 좀 내려가요. 양해해 주시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한국사 어렵게 출제할 수 있다. 근데 단대도 이렇게 출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잠깐 아까 넘긴 부분인데 말씀드리면 단대가 1학기 땐 까다로웠고 2학기 땐 평이하다라고 작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문제 난이도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1학기 땐 지네들이 공부를 안 했고 2학기 땐 열심히 했고 왜? 1학기 때는 아이고 잘 되겠지. 중학교 때는 똑같겠지. 여자아이들은 좀 덜 그런데 남자아이들은 네 저도 남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그런 게 있고 2학기 때 참고로 마지막 시험은요. 저희 수강생들도 100점 많았어요. 근데 다른 애들도 100점이 많았어요. 한마디로 난이도가 어렵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다 열심히 한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러면 어차피 올해도 똑같을 거거든요. 2학기 때 되면은 다들 열심히 할 거예요. 왜? 1학기 때 뒤통수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1학기 때부터 미리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미리 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좀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쭉쭉쭉 넘겨서 그래서 교과서 본문뿐만 아니라 꼼꼼하게 모든 걸 다 봐야 어디까지 최상위 등급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애매하게 공부할 거면 혼자 공부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수학은 아니니까 혼자 공부에 점수 잘 나오는데 최상위까지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이 또 저한테 주시는 고민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이는 이과형의 아이예요. 뭐 수학과학은 보통 1등급 나오는데 한국사 사회 너무 어려워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게으른 거예요. 이거는 게을러서 그래요. 왜냐하면 수학과학 1등급 나올 정도면 뭐 이과형 머리 문과형 저는 솔직히 그건 안 믿고 시켜보면 다 해요. 그러니까 그 시킨다는 게 솔직히 야 공부해가 아니고 제가 괴롭혀요. 네, 이 외모로 괴롭히긴 하거든요. 근데 뭐 때리는 건 아니고 아이들을 공부하게끔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유도를 잘 하는데 공부 시켜보면 다 하거든요. 근데 안 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기간에 벼락치기를 너무 당연한 듯이 하니까 범위가 넓으니까 커버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시험 전날에 제발 3등급만 맞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아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안 물어볼게요. 네, 어휘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는데, 자, 우리 실제로 작년에 있었던 일들, 통시적이란 단어 몰랐습니다. 통시적. 우리 혹시 학생 안경 쓴 학생 스타벅스 혹시 알아요? 통시적? 미안해요. 자, 외부 불경제 이런 단어 몰랐고요. 배당 주식하시는 어머님들 알겠네요. 네, 해당 공모주의 이런 거 하실 거고 복벽주의 그 다음에 특히 한국사의 한자어 이거 다 일일이 풀어줘야 됩니다. 네. 3분 남았어요. 네, 안 돼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아무튼 어떻게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어휘력 부족의 문제가 또 있어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 나이를 말해야겠네요. 36입니다. 6인데 젊어 보이나요? 기분 좋아졌어요. 근데 10년 전 아이들은요 이렇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의 영향이겠죠. 어휘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잡아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단대부고 문자다. 여러분 선배 문자, 선배 어머님의 문자인데 이거 제가 공개 받은 문자입니다. 이거 9월 24일 날 저한테 밤늦게 11시에 이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요약해보면 뭐 선생님 최고예요라는 문자예요. 근데 보시면 1학기 때 6등급 맞고요. 2학기 때 저한테 왔어요. 94점 맞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이인데 왜 안 했어? 귀찮아서 안 했어요. 네. 그리고 다른 거 111 막 이래 나오거든요. 근데 국어, 영어, 수학 아무리 잘해도 아까 14학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그거 못 해가지고 얘 정시 준비해야 돼요. 이름은 절대 말 안 할 거예요. 제가 다 가려놨어요. 네. 아무튼 정시 준비해야 되는 문제가 또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과목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지금 계속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너가 이렇게 올해 단대를 이렇게 신경 쓴다고 하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 또는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대국어만을 위한 특징입니다. 첫 번째 무한 반복입니다. 제가 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좀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아이들이 싫어할 수는 있지만 좋아하게끔 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넓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 핵심 내용을 제가 압축을 좀 굉장히 잘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압축한 다음에 계속해서 반복하게끔 얘기를 할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제 별명이 압축의 신이에요. 몸무게 빼고 다 압축하거든요. 네. 그래서 압축을 좀 잘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재밌는 수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좀
좋아할 거예요 아마. 특히 남학생들은 많이 좋아할 건데 이제 뭐 와서 장난쳐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좀 아이들이 공부하게끔 유도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특히 남학생들, 여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아이들이 좀 학원에 치이다 보니까 학원에 와서 이렇게 하다 가요. 수업 듣고 하다 가거든요. 너무 싫어요. 생각만 해도 화가 나. 안 돼요 어머니들. 그래서 PT 받는 것처럼 하자. 와서 뭐라도 좀 하자. 직접 제가 좀 괴롭혀요 아이들을. 그래서 이 부분 PT 받는 것처럼 수업을 하자라고 말을 하고, 특히 남학생들 이거 정리하는 뭐 이거 중학교 때 안 잡혀서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거 고2, 3까지 이렇게 가면 큰일 나요. 왜냐면 시험에 학교쌤이 뭐 나온다고 했는데 그거를 포스트잇에 적어놓고 축구하다 빼먹고 와요. 그리고 시험에 뭐 나온다고 했는데 학교 책상에 써놓고 와요. 미칠 노릇이에요. 그나마 이제 반에 그래도 애들이 몇 명 있으니까 저는 이제 이 아이 해가지고 다 정보를 수집해서 제가 한 번에 주거든요. 근데 분명히 꼼꼼한 아이도 좀 약간 다른 게 있어요. 그리고 7반에서 얘기한 거 3반에서 선생님이 얘기 안 하고 이런 게 또 있거든요. 네, 1분만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더 빨리 해야 돼요. 수업 영상이 아니 수업 이제 그거고요. 관리, 이건 모든 선생님들이 다 똑같을 겁니다. 다 똑같을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조교쌤 계시거든요. 조교쌤은 문자 보내고 채점하고만 하실 거고 아이들 관리는 제가 다 할 거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100명이 넘어가면 못해요. 100명 안 넘을 거거든요. 100명 넘어가면 좀 좋겠지만 안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모든 아이들 관리 제가 다 하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오프라인 당연하고요. 온라인도 한다라는 건 뭐냐면 제가 핸드폰이 3대거든요. 예, 하나는 고1, 하나는 고3, 하나는 제 개인 폰. 이렇게 돼 있고 아이들 어떻게 보면 좀 핸드폰 분리해가지고 제가 질문 받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학생들이 있긴 한데 제가 술을 안 먹거든요. 네, 제가 술을 안 먹어가지고 시간이 많습니다. 네, 제가 약속은, 그러니까 먹는 건 좋아하는데 술을 안 먹어서 항상 맑은 정신으로 아이들하고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클리닉 진행할 거고 모든 건 제가 꼼꼼히 관리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여기서 시간이 없어 말씀드릴 거는 자료 폭탄 안 드려요 어머니. 네, 이만큼 해가지고 자료 더 주세요. 안 드려요. 왜냐하면 못 풀어요. 집에 가서 냄비 받침해요. 그래서 안 줘요 제가. 대신에 한 자료는 제가 꼼꼼하게 다 관리를 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말씀드리고요. 교재 안내 드릴 건데 뭐 쭉 보시면 되고, 이게 실제 교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쓰는 본 교재고요. 굉장히 예쁘죠? 표지가 돈 들어가는 표지예요. 그래서 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든 학교의 공통교재입니다. 이거는 공통교재를 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단대부고만을 위한 교재는 이거를 쓸 겁니다. 표지는 바뀌어요. 어머니 웃지 마세요. 왜 얼굴 보고 웃으세요? 네. 그래서 제 얼굴을 박아놓은 아이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는 이 교재거든요. 아이들이 지하철을 다닐 때 이러고 다니게끔 제가 만들어 놓은 교재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단대부고 교재 따로 있고 영동고 교재 따로 있고 다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공통교재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학교별 교재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쭉쭉쭉 보시면 되고, 이것도 말씀드려야 돼요. 자, 이게 아까 제가 이게 이제 수업 때 빈칸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어머님들이 저한테 더 달라고 하는 자료거든요. 항상 더 주세요 하고 하는 자료인데, 이거는 더 달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아마 제가 더 줄 거예요.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1차로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뚫어놨잖아요. 그렇죠? 2차는 이렇게 딴 데다 또 뚫어놓을 거고, 3차는 여기다 뚫어놓을 거예요. 그리고 지도도 뚫어놓을 거예요.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1차만 했다고 안심하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다 할 수 있게끔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알겠죠? 반말이구나. 죄송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수업 익숙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단대부고 전용 맞춤형 자료를 주겠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학생들이 인강을 듣다 보니까 제 자료가 전국에 뿌려져 있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를 제공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빨리 하라고 압박 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단대부고 수업은 2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화요일, 일요일 이렇게 구성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안내장을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제가 이거 만든 날이 설날이어가지고 혼자 이제 본가도 못 가고 기분 내려고 만들어 봤습니다. 1월 28일이 또 제 생일이었거든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축하받았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할 거고, 클리닉은 이거 보시면은 아이들하고 상의하고 잡을 거예요. 그래서 상의하고 잡는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머님들은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만 보내주시는데 색깔펜 하나만 들려서 보내주시면 되고, 2월 8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와서 무료 특강을 들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업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스타일을 좀 봤으면 좋겠고, 우리 학생 오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한 줄로,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한 줄로 말씀드리면, 통합사회나 한국사는 여러 가지 어머니들 복잡하지 않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을 진다라는 거. 그래서 좀 아이들
쥐어 짜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담 문의 이렇게 주시면 되고 이거 번호는 아마 거기다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정말 중요한 거 이 내용들 그다음에 제 사진 다시 한번 보시라고 또 뒤에 한 번 더 넣어놨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성적 향상은 당연하고 공부를 좀 재밌어하고 좀 하게끔 제가 하는 공부를 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성적은 무조건 올릴 거고 공부를 재미있어하는 아이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